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란 간의 어떤 긴장감,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여전히 AI 관련된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5주 연속 하락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지수는 사실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기간으로 보면 이제 5주 연속 빠졌고 S&P 500 지수도 5주 중에서 4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속에 이번 주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은 거의 유력해진 상태잖아요. 지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일부 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개장하는 날 첫 번째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 뭐 관세가 될 거냐, 또 소프트웨어 AI가 될 거냐, 뭐 지정학이 문제가 될 거냐, 실적이 될 거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은 휴장이었고, 뭐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 일부 정도가 열렸는데 뭐 혼조였어요. 그러니까 혼조 정도 오르고 내리고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점 하나. 다음에 일본에서도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AI에 따른 역효과,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정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AI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부진하고 자동차주 같이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AI가 성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이 오히려 꺾이는 업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가 제자리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아예 그냥 거의 제자리 정도라서 이런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연준에서 보는 거는 그 PC 지표라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로 치면 들어가서 판매 가격, 라벨 가격, 라벨에 찍히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PC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쓰고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10,000원 썼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알아서 소비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뭐 9,700원만 썼네? 그러면 3% PC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까지 잘 나오는지 보면, 아, 어쩌면 연내 2번 이상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PC 가지고는, 이제 CPI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지표까지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재미있는 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그 지명자한테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척슈머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표현을 충성 맹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내릴 것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케빈 워시한테 너 나한테 이 말 듣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거 혹시 맹세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할 거면은 그건 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만약에 어정쩡한 답변이 나오면 우리는 너 인준 못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월이 임시로 의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여당 내에서도 그 틸리스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의회 문턱을 넘기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질문을 올려고, 뭐 당연히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이제 독립성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케빈 워시 관련해서 뉴스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뉴스들을 보면 지정학 문제가 오늘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미국이 항공모함 추가로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란은 이란대로 또 군사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한 대 가 있는데 항공모함을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의 위협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핵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 원하지 않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합의를 하려고 저렇게 이제 좀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여놔야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 지정학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긴 한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우리나라하고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PC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뭐 10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두세 개밖에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우리 그거 만들 줄 알아. 뭐 제품은 허접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줄 알고 심지어는 싼 값에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자칫 나중에 이게 여기에 어떤 키워주는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기술력의 어떤 약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돌이켜보면 중국이 어떤 시장에 그 공급자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공급 과잉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 2차 전지, 뭐 하여튼 되게 많은 산업에서 중국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상황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이 장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게 뭐 좀 기분 나쁜 뉴스긴 하죠. 예, 근데 하여튼 저런 뉴스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뉴스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헤지 펀드가 아시아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게 아시아 증시 집계, 헤지 펀드들이 주식 사는 거 얼마나 사는지 이게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16년인데 그때 이후로 최대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를 봤더니 3주 만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를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특히 아시아 이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달러 약세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분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을 조금 매도하고 다른 나라 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를 제일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나 봤더니 이제 기술주, 산업재는 무슨 뭐 기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이런 것들을 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잘 안 한다.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이제 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산업. 그러니까 이제 임의 소비재라는 거는 뭐냐면 필수 소비재는 무조건 사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필요한 거. 그래서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임의 소비재는 지금 당장 안 사도 그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게 대표적인 어떤 임의 소비재 업종 내 종목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꼭 안 사도 되니까 몇 년 참지 뭐 이래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매도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자금의 일부를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 있는지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는 아시아 주식 사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더라. 요 뉴스가 또 오늘 또 나온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는 건 그 20날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일 또는 24일, 25일 요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판결을 할 거야 이날. 근데 20일, 24일, 25일 요때 이제 각각 판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론이 10월에서 11월 사이 변론 끝난 사건이 중에서 판결이 안 나게 지금 현재 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안에 그 대법원 관세 판결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가. 그러니까 지금 확률은 4대 1이죠.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로 확률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나오는 판결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법관 중에 이제 일부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세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할 사안이 많다. 근데 사실 저게 검토보자시고 그냥 저거 위법인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무역적자라는 게 무슨 비상사태예요.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기축통화로 가져가야 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 물건 많이 사가지고 그걸로 달러 공급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뭘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무식하게 나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딴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이제 좀 법리적으로 좀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검토할 사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판결 앞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여론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걸 뒤집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저게 설령 불법이다 하더라도 미국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관세는 계속 부과해야 돼. 그래서 우회 방식으로 관세는 계속 때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20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트럼프가 이제 그런 데 메시지를 많이 남기는지 요걸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요약을 해보면 그 미국 시장 개장 연휴 이후에 첫 번째 개장 이제 첫 개장하고 나서 이슈가 뭐가 되느냐, 관세가 될 거냐, 또 AI가 될 거냐, 지정학 문제가 될 거냐, 실적이 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부진하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알파벳은 뭐 그렇게 빠진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AI로서 피해를 입는다라고 분류가 됐던 산업들 그러니까 뭐 보험사, 금융사, 이제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진하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이런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흥시장 쪽에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달러 금리가 지금 눌리는 상황. 금리는 좀 낮게 나오고 달러 인덱스도 좀 눌리고 달러 인덱스가 눌린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모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뭐 요 종목들의 흐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요국 증시의 어떤 추세를 보면 이게 빨간색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2025년도 그 4월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부진했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부진했어요. 예, 압도적으로 부진했는데 그때 이제 뭐 봄 넘어가면서부터 쭉쭉 밀고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은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2024년도 1월부터 따져놓고 볼 때 106% 올라갔거든요, 코스피가.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그러니까 코스피와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아래 이제 미국은 이제 저 아래 내려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 4분기 이후부터는 별로 올라간 게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 팔아서 다른 나라로 분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료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재료가 AI 수혜라는 거 외에 하나가 이제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뭐 한국의 반도체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게 뉴스가 너무 많이 또 좋은 것만 몰려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몰려 나올 때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거기다 대고 또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되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붙여주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뉴스로 계속해서 딸려서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제 미증시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요? 하여튼 그제 그 올려드린 어제구나. 그 NG 방송 NG 거 올려드린 것 때문에 계속 댓글이 폭증을 해가지고 이제 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